확정 판결 난 유치권도 깨고요. 명도 소송해야 될 걸 인도명령으로 바꾸는 그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물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실 뭐 법률적 용어 이런 건 아닙니다. 경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경매인들은 다 아는 말들입니다. 특수물건이란 한마디로 하자 있는 물건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자 있는 것 같은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특수물건입니다. 선순위 가등기. 특수물건입니다.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예고등기, 뭐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지역권. 이거 다 하자 있는 물건들이죠. 교과서적으로는 하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수물건을 우리는 입찰하면 안 되냐? 가치가 없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물건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특수물건, 즉 선순위를 인수한다는 가정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그 인수해야 될 것을 플러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낙찰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 두 번째를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수물건을 푸는 방법입니다. 푼다는 얘기는 하자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특수물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이 있고요. 인도 명령이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뒤에 소송자가 붙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소송은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송은 누가 잘났는지 판사가 검사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송 한 번 하면 한 반년은 훌쩍 갑니다. 게다가 상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라고 하죠. 그게 이의 신청을 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고등법원에서 또 이의 신청을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심이다 이런 말들을 쓰고 하나, 둘, 세 개니까 변호사 비용은 3배로 추가될 거고요. 하나당 6개월, 반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1년 반이 추가되겠죠. 이게 소송입니다. 이게 과거 경매 시장의 형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될 사람인지 나가야 되지 않을 사람인지를 소송을 통해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명령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결론은 근저당 밑에 있는 임차인은 다 말소되고 다 나가야 될 사람인데 시간과 비용과 노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나서야 결론이 나니 법원에서 보기에도 이건 너무나 불필요한 소송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인도 명령 제도를 만듭니다. 인도 명령은 경매만 있습니다. 매매, 공매, 기타 이런 거에는 없어요. 이름을 보면 인도 명령입니다. 즉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변호사 쓸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후순위네 그리고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3심까지 가서 그걸 겨우 승소해야 하나 강제 집행이 됐으나 지금은 인도 명령으로 강제 집행이 됩니다. 15일? 뭐 이렇게 걸립니다. 인도 명령 결정까지 나오는데 1년 반과 15일. 변호사 비용도 3번이니까 변호사 비용이 보통 한 500만 원 하죠. 1,500만 원 대 3만 원. 경매 입찰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의 그 돈벌이 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 1,500만 원씩 상대가 나가면 자기한테 1,500 달라고 그러면 임차인한테 1,500 주지 않겠어요? 1년 반 1,500이냐 아니면 그냥 1,500이고 바로 나가냐? 그럼 1,500이고 바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직업군들이 다 실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것들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원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한번 붙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잘하는, 나름 잘하는 사람도 1년 반에 1,500만 원?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쪽 유치권자들이 레벨업이 되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우리 경매를 하는 전문가들도 그거보다 더 높아야 이걸 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유치권자들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냐면 그냥 유치권을 신고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확정 판결을 받아버립니다.
유치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 그러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전문가들도 확정 판결 난 물건은 못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문가, 경매인의 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냐? 확정 판결도 깹니다. 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영도 소송으로만 되는 유치권을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등을 가지고 인도명령까지 받아냅니다. 확정 판결 난 유치권도 깨고요. 영도 소송해야 될 걸 인도명령으로 바꾸는 그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에 10억의 유치권이 걸려있다. 그러면 초보는요, 안 하죠. 중수는요, 그걸 깎아보려고 할 겁니다. 10억 다 받지 말고 한 5억이나 7억이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고수는요, 그거를 빵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초보는 10억에 낙찰받으면 20억짜리가 되고요. 중수는 10억에 낙찰받으면 15억짜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5억보다 더 싸게 받아야 수익이 납니다. 고수는요, 빵원이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곧 그 원가다 보니 이 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반드시 그 특수물건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특수물건반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의 원칙이 서 있다면 그 특수물건반을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아마 날개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 알면 투자가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특수물건에 계속 관심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학원의 백을 얻어서 더 심각한 특수물건에 도전하셔갖고 더 심각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